소상공인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파이팅!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 조직을 끌고 계시는 대표님들 고맙습니다. 저희가 끝이 좀 보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달 말까지 70%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 백신 접종과 함께 또 영국 이런 데도 환자가 또 늘어나고 그래서 걱정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병행해 가고, 완전히 그냥 방역 지침을 다 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해가고, 동시에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독감처럼 치명률을 0.1이라는 0.8 정도 되니까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이거를 치료제 개발을 통해 좀 낮춰내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의료진이나 이걸 좀 보강을 해서 제가 지난번 보건의료노조하고 이제 합의를 통해 여러 가지 간호사 인력이나 이런 뒷받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거리두기 완화돼서 8명까지 10시까지 영업이 되어 있는데, 영업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2주마다 이게 또 다시 재검토될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일부터 손실보상법 신청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 이런데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한번 챙겨보고요. 기름값이 좀 올라서 제가 홍남기 구청장한테 유류세 조정을 강력히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값, 부동산 값은 조금씩 지금 이제 소강 상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좀 강화시키고, 공급 하려면 너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사전 청약제를 받아서 좀 미리 공급을 좀 이렇게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그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래 난방 면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좀 늘려서 주거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풀고 해서 현 상태에서 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 당에서 그동안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이제 당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기본주택 누구나집 이 프로젝트를 좀 뒷받침해 가고, 이번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간의 공감대가 만들어진 만큼 이번 대장동 논란의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 초에 토종 백신과 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힘들게 이것을 지금 버티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은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고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듣는 것. 일단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것이 지도부에 전달되고 우리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각 단체한테 다 레터를 많이 보냈습니다. 레터를 보내서 직접 참석해서 만나기도 하고 의견 듣고 있고요. 또 우리 당내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또 두 번의 기회로 나눠서 또 의견을 듣는 그런 수렴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오늘도 이런 행사가 참 만들어졌는데,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만들어졌고요. 또 저희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시시때때로 우리 대표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좌절을 겪었는데, 이번 기회에 좌절이 아니라 희망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행사 하게 된 거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대변인으로 참석하긴 했는데 그 옆에 앉아 계신 두 분 위원장님과 함께 지금 산자 중기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분들 어려운 이 상황을 함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소상공인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그동안 5차례의 재난지원금 지원도 있었지만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소상공인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의 방역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는 너무나 잔인하게 의뢰하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통한 정책 개발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홍남기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최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2,403억 원으로 77% 감축하는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기 활성화에 촉매가 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올 상반기 세금 수입이 작년에 비해 50조 원가량 증가했던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5차 재난 지원을 하였는데 그야말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 때문입니다. 지역화폐는 이 어려운 상황에 그나마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지탱해줬고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로 지역 내 소득 증가액이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상반기에 세수가 넘치는데도 곳간이 비었다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70% 이상 감축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이 없고 소상공인을 걱정하는 발언은 공연불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펴서 지역화폐 예산을 금년에 비해 대폭 증액시키지는 못할 망정 현재 예산을 오히려 삭감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의 부담이 큽니다.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지만 혜택 보는 상인들은 드뭅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계약 해지 당하고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지난 2002년부터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임대인을 위한 법이지 임차인을 위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은 물론 장기적으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의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약간이나마 희망을 갖게 되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이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역시 돈 놓고 욕먹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거기에 사각지대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또 피눈물 나지 않는 그런 보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재난에 대한 손실보상법으로 이게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코로나19 끝나면 이 법이 없어지는 건지 저는 이 법률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덮여져서 그런데
더욱 심각한 거는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해서 완전히 골목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같이 사는 사회를 저희는 원하는 거고, 또 대기업들하고 상생하고 서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대형마트로 인해서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또 그것을 막아놨더니 다시 대기업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시 이 골목 상권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지금 덮여서 가려져서 그렇지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것이 대기업 함께 사는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소공인들이, 많은 소공인들이 얼마나 원하고, 지금 동대문 남대문 시장서부터 다 우리나라 이 소공인 다 무너지는 원인 중에 도시형 소공인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정말 이거는 하루빨리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왜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이 공산품에 대한 이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이 소공인들 다 젖먹고 완전히 지금 뭐 길거리 내항께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에서 좀 신중하게 하루속히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우리 소상공인들은 맨날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정말 그런 대안을 만들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우리는 다 당하고 사후 약방식으로 무너진 다음에 법률 만들고, 또 상권이 다 붕괴되고 경제 한 축이 다 붕괴돼서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재난기금을 준다든가 법률안을 만들어서 그걸 못하게 한다든가, 그때는 이미 다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들을 미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으로 그런 그 연구소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간곡합니다. 이상입니다.